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상승과 하락에 나눠서 특징주들 살펴보는 오늘의 특징주 5월 11일 편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역시 코스피 코스닥 간단하게 시황을 한 번씩 살펴보고 나서 상승과 하락에 나눠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일 뉴욕 증시는 그 전일까지 과대 낙폭이었던 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세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지수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요. 자, 하지만 곧 있을 이제 4월 CPI 발표가 다소 경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는 약보합세 마감, 나스닥은 소폭 상승한 상태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도 역시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의 경우 다소 혼조세를 보이다가 코스피는 소폭 하락,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있는데 이전까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에 선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가 않는다면 지금까지 이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지수에 먼저 선반영되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양호한 증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 이 달러에 좀 수급이 몰리면서 이렇게 크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이 매매 동향 같은 경우는 개인은 코스피에서 3,458억을 매수, 코스닥에서 600억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외국인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계속해서 뭐 며칠 빼고는 거의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죠. 코스피에서 2,890억을 매도, 코스닥에서 240억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909억을 매도했고 코스닥에서 923억을 매수를 했는데, 어제 뉴욕 증시도 그렇고 오늘 국내 증시도 그렇고 이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다소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5월 11일 상한가 간 종목 한번 보죠. 서암기계공업과 태웅로직스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서암기계공업은 지금까지 계속 이번 주 동안 좀 계속해서 조명을 받고 있는 섹터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입니다. 이유가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 마련 일환으로 공동채권 발행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공작 기계 부품 생산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화천기공,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주요 공작 기계 업체를 고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상승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태웅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 시황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회사 자체에 상승 이유가 있었는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1대1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고요. 이 태웅로직스는 운송업이라든지 종합물류서비스 전문기업인데 이 물동량 증가라든지 신사업 시너지 효과 등으로 인해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1대1 무상증자가 가능하게 되었고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11일 상승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저 일단 오늘따라 바이오주가 좀 많이 보였습니다. 박셀바이오라든지 HLB 제약, KM 제약 등이 좀 이렇게 많이 보이는 모습 보였고, 또 뭐 무상증자 이슈라든지 실적 증가 이슈로 상승 나왔던 종목도 다소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분기 실적 보고 기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캐치를 하시는 것이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 종목을 피하기 위해서 좀 필수적으로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자, 상승 종목 세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노터스 보겠습니다. 자, 300억 원가량의 자본 잉여금으로 한 주당 8주, 무려 8주에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동사는 신약 등의 신규 개발 물질에 대한 비임상 실험 진행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영풍제지 같은 경우는 이 매각 이슈와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지난 3월에 이미 매각 시장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영풍제지가 이달 중 본입찰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소식과 함께 인수전이 흥행할 것이라는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 간 모습을 보이고요.
CTK 같은 경우는 이 리오프닝 본격화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화장품 종목들이 좀 일제히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 화장품 종목 중에 이 CTK가 좀 포함이 되어 있고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는 완제 화장품을 외주 생산해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기업에 수출하는 플랫폼 기업이고요. 5월 11일 하한가 간 종목을 살펴보자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한가 분석도 없고, 자, 5월 11일 하락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그간 좀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종목 저희 섹터인 좀 이 원전 관련 섹터, 한신기계라든지 에너토크, 서전기전, 우진 등이 이렇게 하락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시간 외로 또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주가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그 주가 그 섹터가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원전 관련주는 사실 지금 에너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것과 또 연결해서 이 차기 정부에서 이 원전에 대한 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했고, 또 이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또 한전이 또 적자죠. 지금 한전 적자 폭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원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친환경적이면서 다소 친환경적이면서 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좀 이렇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단에는 원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 원전 섹터는 좀 꾸준히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락 종목 두 가지 종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 화재 보겠습니다. 일단 오는 6월에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공매도 우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어요. 사실 뭐 공매도가 이제 가능해진다고 하면 당연히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망설여지게 되겠죠.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 것으로 좀 추정이 돼요. 자,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과 유진투자증권이 보유 중인 주식 72만 주가량을 장내 매도했다는 공시에 하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페이퍼 코리아는 포장, 신문 용지 제조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 분야에서는 좀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회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유 중인 주식을 그것도 장내 매도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장이 좀 다소 흘러내리고 좀 정신없고 이런 장세 안에서 내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그냥 묵묵하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쨌든 내릴 때가 있으면 오를 때가 있는 법이고,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장세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의 특징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